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최중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드디어 강한 조정이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은 2%나 떨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의 시장 움직임을 딱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보자면 첫째, 선반영, 둘째, 리스크오프, 셋째, 순환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이 있었던 것은 증시가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해 있던 상태에서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는 FOMC가 끝나고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과 파월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 목요일에는 매주 발표되긴 하지만 또 매번 중요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지금의 최중요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죠.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또한 미국 최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몰려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고 목요일에는 무려 애플, 알파벳, 아마존이 한날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하나하나가 시장을 어디로 움직이게 만들지 모르는 엄청난 변수들이죠. 따라서 시장은 이런 변수들이 대거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리스크 오프를 해두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이벤트 이후 상승하는 것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자는 쪽이 훨씬 많겠죠. 따라서 각종 이벤트들에 대한 선제 반응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들이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볼 것도 없이 최근에 훨씬 더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슬라처럼 급등했던 주식들은 오늘 더 많이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덜 오른 건 덜 빠지고 더 오른 건 더 빠지는 일종의 순환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수요일에 파월의 연설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증시의 진짜 움직임은 수요일 오후에 있을 파월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주는 시장이 최근의 급등을 이어가면서 추세 전환을 완전하게 확고히 하느냐, 아니면 잠깐의 거짓 추세 돌파로 끝나고 다시 원래의 추세로 복귀하느냐를 결정지을 최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최근 방향을 튼 것은 맞지만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흐름이 굳건하지 않고 언제든 복귀할 만한 소지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S&P를 보시면 오늘 1.3%나 하락했지만 정확히 추세선에서 지지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선 수요일 오후 파월의 발언 전에는 지지선을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 파월이 예상했던 수준 내에서 발언을 한다면 지지선을 발판으로 재상승으로 돌아서겠죠. 하지만 예상을 깨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그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증시 상승이 연준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란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월과 3월에 각각 0.25%포인트씩의 금리 인상을 하고 5%로 금리 인상이 종결되는 시나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이 갑자기 그 시나리오가 재미없다며 판을 엎어버릴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다면 갑자기 다른 영화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 흐름도 예정되어 있던 시나리오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나리오대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S&P의 이번 추세선 돌파는 3, 4거래일 이내에 원래 추세로 돌아오는 거짓 돌파로 끝이 나고 연준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파월이 그렇게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야 하고 조만간 한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을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나왔던 물가 지표는 확실하게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고용인데요. 강한 고용 시장은 유일하게 연준이 매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하지만 고용 하나로 심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렵고 아마 다음과 같은 발언 정도가 최대 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금리를 최소폭으로 올리지만 향후 지표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파월의 발언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 저는 증시가 최근의 추세 전환을 허물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 모드로 돌아서는 걸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문제는 FOMC가 끝나도 강력한 이벤트가 2번 더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들보다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고용지표 바로 앞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들러리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목요일에는 실업수당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이벤트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고 기업들의 동시 실적 발표죠. 애플, 알파벳, 아마존이 동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중요 기업들의 실적은 원래 시장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 시가총액 1위, 3위, 4위가 한날 동시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죠. 일단 이 기업들의 실적 예측치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세계 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모두 수십 %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실적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가이던스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2023년부터는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이죠. 그 희망을 자극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그 희망을 짓밟고 여전히 어두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 하락하겠죠. 다만 세계 기업이 동시에 발표를 하는 만큼 좋거나 나쁜 결과가 뒤섞이게 될 경우 영향력이 서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세계 기업이 한결같이 나쁘지만 않는다면 최근에 시장 상승세를 끝장낼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하루 앞서 발표되는 메타의 실적도 주목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FOMC 발표 직후에 나오는 실적 발표라 시장의 관심에서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알려주는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라 다음 날 발표하는 알파벳의 실적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찌저찌 수요일과 목요일을 선방하게 된다면 마지막 관문으로 금요일 고용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지금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죠. 고용 열기가 식지 않으면 결국 물가도 안 내리고 금리도 안 내리게 될 테니까요. 일단 시장의 예측은 지난달보다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건수가 지난달에 22만 3천 건에서 18만 7천 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도 지난달 3.5%에서 3.6%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고용이 조금이나마 약해졌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다만 평균 시급 상승률은 지난달과 같은 0.3%로 임금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보다도 오히려 이 임금 상승률입니다. 현재 시장이 고용을 걱정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고용이 강하면 임금이 강해지고 임금이 강해지면 물가가 강해지고 물가가 강해지면 금리가 강해진다는 인과관계에 따른 것이니까요. 따라서 중요도는 임금 상승률, 실업률, 고용 건수 수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고용은 예상치보다 많을 수 있지만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은 충분히 예상치 적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낮더라도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다시 상승 모드로 돌아선다면 시장에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고용지표까지 시장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정말 순풍에 돛단 듯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는 몇몇 이벤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고 부를 만한 이벤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현재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앞에 걸림돌들이 다 없어진 셈이니 확실하게 달릴 수 있는 활주로가 준비되는 것이죠. 마치 얼마 전에 일주일 정도 중요 이벤트가 없었던 때의 시장과 같은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 수목금의 결과는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지지선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선방하는 수준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라도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역전된 기세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도 남겨둬야 하죠. 그 경우 시장은 최근에 급격한 방향 전환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도 쉬운 것이죠.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합니다. 우리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이 겸허히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기대보다 못한 결과가 나와서 조금 더 머무르는 시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게 할인가에 월급을 자산으로 전환할 시간을 더 오래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만약 잠깐 되돌아가야 한다면 집을 나섰다가 지갑을 두고 나서 잠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지체되는 것 정도는 할인가를 즐길 시간이 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초간단 프로세스는 수차례 설명드렸죠. 자산의 미래 가치를 측정한다. 이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측정하는 거죠.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지금 가격과 비교한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더 싸다면 더 사거나 보유한다. 끝이죠. 하루하루 가격과 함께 감정까지 롤러코스터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상태에 위로 올라서기 위한 멘탈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나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